이영수 씨는 결과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가 흔들렸고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눈은 한 문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부자관계 성립하지 않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 24년간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아들 영훈.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 그의 피부치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과지를 쥔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늘 그랬듯 평범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가벼운 코미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그녀는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무슨 서류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결과지의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친자 검사를 했어요? 마침내 입을 연 아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이영수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영훈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듯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결혼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영훈이는 그 사람의 아이예요.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24년, 자신의 전부였던 시간,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에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걸 숨겼어?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던 거야? 이영수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아내는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당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영훈이한테는 당신 같은 아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자신을 변명하려는 듯 했지만 그 변명이 이영수 씨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좋은 아빠가 필요했다고? 그럼 내 그동안의 세월은 뭐였어? 내 인생을 이용한 거잖아. 그는 울분을 토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그녀는 놀라 움찔했지만 죄책감에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 같아 보였지만 이영수 씨의 분노와 절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훈이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 그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영훈이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당신이 알잖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내가 진작 이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놨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든 받아들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만든 거짓말이 우리 가족을 부숴버렸다고. 아내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간청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게요. 영훈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영수 씨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한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의 삶은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지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먼저 이영수 씨의 배경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는 이영수 씨라는 58세의 가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그의 하루는 새벽녘에 시작됩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곧바로 작업복을 챙겨 수리점으로 향합니다. 수리점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소박한 공간인데요. 벽에는 다양한 공구들이 정리되어 걸려 있고 한쪽에는 크고 작은 농기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영수 씨의 손은 늘 거칠고 기름때로 얼룩져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리한 농기계가 잘 작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 때문이죠. 그는 언제나 가족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두 아이, 아들 영훈과 딸 영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영훈은 올해로 25살,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영훈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영훈이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해내는 아이였어요. 딸 영희는 올해로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그녀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늘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영희는 정말 귀여운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집안 여기저기서 맨날 흥얼흥얼했죠. 이영수 씨는 두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나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잘 크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면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특히 아들과의 추억은 이영수 씨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영훈이가 어릴 때는 제가 작업하는 수리점으로 자주 따라왔어요. 제 공구통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뭐냐고 묻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드라이버를 들고 뭘 고치고 있으면 바로 옆에서 똑같이 흉내를 냈거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란 영훈은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아들이 가끔씩 수리점을 찾아와 아버지, 아직도 이걸 고치세요? 언제쯤 쉬실 건가요? 라며 장난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딸 영희도 예외는 아니었죠. 영희는 제가 피곤해 보여도 금방 알아차리고는 아빠,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라면서 웃는 얼굴로 가져다 줘요. 그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가족이 먼저였던 그의 삶. 그의 헌신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던 가족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이영수 씨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었죠. 여러분은 갑자기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바쁜 하루였습니다. 이영수 씨는 정비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된 시기라 날이 빠르게 어두워졌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정비소 문을 잠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밀려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 그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영수 씨 맞습니까? 순간 그의 마음이 살짝 긴장했습니다. 생소한 목소리였지만 어조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영훈 씨에 대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영수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낯선 목소리.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훈이가 왜요? 그는 급히 물었지만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아들, 당신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헛소리라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제가 가진 증거를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그냥 저를 믿고 돈으로 해결하시죠. 꺼져! 이영수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가 말한 이야기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 시간이었지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는 어제의 번호와 같았습니다. 이영수 씨, 어제 제 말을 잊지 않으셨겠죠?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게 다 거짓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 아들이 진짜로 당신 피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요. 이영수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당장 끊어. 하지만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내가 아는 진실이 동네 사람들 귀에 들어간다면 그때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그만둬.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의 분노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다시금 혼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돈이 목적이라면 왜 하필 나를 노리는 걸까? 그날 이후 이영수 씨는 같은 번호로 반복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남자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당신 아들 얼굴 좀 잘 봐요. 정말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화는 이영수 씨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일을 하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집에서도 그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올까봐 불안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여전히 농기계 수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공구를 잡고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끊임이 없었고 그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영수 씨,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아들 얼굴 좀 제대로 보세요. 진짜 당신과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자신만만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곤 했지만 그의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도중 그는 아내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영훈이 나랑 좀 닮았지? 눈매라든가 코라든가.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영훈이가 당신을 닮았지. 누구를 닮았겠어. 그러나 그 대답에는 뭔가 확신이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잠시 피곤한 듯 살짝 흔들렸고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대답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저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확실하게 닮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가족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성장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체육대회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까지. 처음에는 사진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눈매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가 곧 아니라고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코 모양도 조금 닮은 듯 했지만 자세히 보면 또 달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영훈이는 내 아들이 맞아.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진실이 보일 텐데 왜 애써 외면하십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사진첩을 덮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마치 두 얼굴을 비교하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정비소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농기계를 수리하던 도중에도 자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전날 봤던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그는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평소 태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남자가 말한 게 진실일 리는 없겠지. 하지만 왜 계속 마음이 불안하지? 그는 결국 이 모든 의심이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전화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약간의 돈은 필요하겠지만요. 그의 말은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고 협박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영수 씨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24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이 흔들릴 때의 그 심정을요. 가족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잠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이영수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사진첩을 꺼내 들고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의 귓가에 여전히 맴돌던 것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가진 증거는 확실합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계속 속고 사세요. 그는 결국 혼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뒤져 몰래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가족 몰래 진행 가능합니다. 그 한 문구를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몰래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나 아들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들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자신이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아내의 칫솔도 함께 챙겼습니다. 검사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나온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샘플을 발송한 후 그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검사소 직원의 말은 그에게 잔인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단 3일. 하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정비소에서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괜한 협박일 거야. 저 남자는 그냥 돈을 뜯어내려고 날 속이는 거겠지.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그 남자가 진실을 말한 거라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검사소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열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아니, 그냥 열지 말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소 문을 열고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를 들고 차로 돌아와 문을 잠근 뒤 한참 동안 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자. 그는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줄. 아내와 아들의 관계 친자 관계 성립. 두 번째 줄. 이영수 씨와 아들의 관계 친자 관계 성립하지 않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려 결과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몇 번이고 같은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하지 않음. 마치 온몸에 망치질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24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이가 내 피가 아니라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TV를 보고 있던 아내는 이영수 씨가 건네준 서류를 읽고 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말할 용기를 내기 위해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다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로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영수 씨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재촉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의 아이가 영훈이에요. 그녀의 말에 이영수 씨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는 거야? 아내는 그를 바라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영훈이의 친아빠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난폭해졌고 제게 손을 댄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이 가정이 제게 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제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 비밀을 털어놓으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영훈이도 지켜야 했고. 이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날 속였다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24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가족을 위해 바친 시간과 사랑은 뭐가 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외침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영훈이는 당신과 함께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게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한테 의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이영수 씨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영웅이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건 다 거짓이었단 거야? 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날 속이면서 이 모든 걸 즐기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영훈이도 저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한 남자가 24년간 숨겨진 진실을 마주했을 때 느꼈을 절망감. 그리고 아내가 과거의 비밀을 고백하면서도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는 마음이 뒤섞인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영수 씨와 아내는 거실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이영수 씨가 절망과 분노를 토로하고 아내는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발소리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 옆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영훈이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대화를 듣고 난 뒤의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영훈아, 내가 언제부터 듣고 있었니? 이영수 씨는 당황하며 물었지만 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들은 게 다 사실인가요? 제가 정말로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닌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과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는 진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영훈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도 알잖아. 난 한 번도 너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영훈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버지뿐이에요. 저를 가르쳐주신 분도,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신 분도 아버지였어요. 피 아니라 사랑이 저를 이 자리까지 키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이영수 씨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영훈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은 이영수 씨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딸 영희도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대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던 터라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다 사실이에요? 영희는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으로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아빠를 속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내는 딸의 눈물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딸은 그런 말로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할 순 없었잖아요. 그 순간 영훈이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영희도 아버지 곁에 있을 겁니다. 영희도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아빠. 이제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아빠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들의 말은 이영수 씨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이겨내자. 아빠가 너희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게. 가족의 진실이 비록 큰 상처를 남겼지만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사랑 덕분에 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내의 고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영수 씨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가족들은 더욱 단단히 뭉치기로 했지만 협박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며 그들의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아내의 눈물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고백한 뒤에도 그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내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24년 동안 내가 숨긴 비밀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렸어. 내가 떠나야 우리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더는 못 믿겠어. 그의 말은 분노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의 집에서 잠시 지내겠다며 마지막으로 문 앞에 선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영훈아, 영희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를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아이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영수 씨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잘 지낼 거야.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나가.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안 풍경은 가족 모두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영수 씨는 두 아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살아가요. 엄마가 없더라도 우리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딸 영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우리가 아빠를 도울게요. 이영수 씨는 아이들의 다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힘내자. 아빠도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가족은 작은 다짐을 나누며 서로를 다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협박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협박은 더 대담하고 무례해졌습니다. 이영수 씨, 돈을 줄 생각 없습니까? 내가 가진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의 가게, 당신의 가족, 다 망가질 겁니다. 이영수 씨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그의 말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둬. 내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너 같은 놈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이영수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이놈이 진짜로 소문을 퍼뜨린다면 내가 정말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 그는 잠시 두려움에 빠졌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돈을 주는 순간 이놈은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이영수 씨는 며칠 동안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협박범의 전화는 계속됐고 그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영수 씨, 내가 가진 이야기를 동네에 다 퍼뜨리기 전에 생각 잘해보세요. 당신 가족이 받을 충격이 어떤지 당신이 잘 알 테니까요. 그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슴이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더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영수 씨는 아들 영훈을 부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훈아,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영훈은 진지한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이영수 씨는 깊게 한숨을 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협박 전화와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엄마랑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협박해 온 거라는 거죠? 영훈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그만둘 리 없어요. 계속 참기만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아들의 말에 이영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을까? 혹시라도 이 일이 더 커져서 우리 가족이 고통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의 고민을 읽은 듯 영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이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 따뜻한 말은 이영수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이영수 씨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서 있는 그는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마치 수십 킬로미터를 걷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훈이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내가 같이 와줘서 힘이 난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이영수 씨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전화를 걸어 협박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가 요구했던 돈, 그리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던 내용까지. 그 남자가 아내와 과거에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위협해왔어요. 저는 더는 그 사람에게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영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협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희가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공하신 전화번호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영수 씨는 긴장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그는 옆에 선 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당당히 옆을 지켜준 아들은 어느덧 작은 소년이 아니라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영훈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아빠가 여기까지 올 용기가 없었을 거야. 그의 말에 영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 순간 이영수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영훈이는 내 아들이다. 피가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는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어느 날부터 협박범의 전화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일시적인 침묵일 거라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의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수 씨는 다행이라고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족을 괴롭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끝난 걸까? 그는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영수 씨는 협박범의 전화가 끊긴 것에 대해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영수 씨,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협박범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희를 더 괴롭히지 않겠죠?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남자는 다른 지역에서 폭행 강도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던 수배범이었습니다. 이영수 씨의 신고 덕분에 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결국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전과 기록도 있고 혐의도 명확해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이영수 씨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경찰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 더 경찰서에 오셔서 진술해 주셔야 할 수도 있지만 협박범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협박범이 더는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친부가 저런 사람이었다니. 그는 한동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협박범이 행했던 비열한 행동들과 경찰이 말한 폭행 강도 사건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영훈을 떠올렸습니다. 영훈은 지금도 듬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쌓아온 추억들과 최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여준 아들의 강한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피가 뭐가 중요하겠어. 영훈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키운 내 아이고 내 가족이다. 저 남자는 그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는 더는 협박범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의 일은 여전히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백했던 비밀, 그리고 자신을 속였던 24년의 세월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분노에 휩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은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도 아물겠지. 그때가 되면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영수 씨는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훈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웃게 만들었고, 영희는 아버지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같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영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어줘서 아빠는 정말 힘이 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영수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한 남자가 믿었던 세상과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족과 삶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비록 예상치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며 고통을 겪었지만 아들과 딸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박이라는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가족을 향한 더 큰 위협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이영수 씨의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용기를 냈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협박범의 정체가 드러난 후 이영수 씨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죠. 저는 그동안 가족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아이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아이들이야말로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또한 협박범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는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못할 거란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의 친부가 저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어요. 저에게는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영훈이가 있고 그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지키고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아들 영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 한마디는 이영수 씨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협박범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현재 아들과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앞으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여러분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저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